일본 방위성은 이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기 한 대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러시아 추정 헬기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홋카이도 네무로 반도 앞바다의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영공에서 나가라고 경고통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추정 헬기는 일본 영공을 수십 초 동안 침범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 측의 영공 침범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계속 중인 러시아가 아시아에서도 도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우크라 휴대용 미사일 한 방에 불덩이가 된 러헬기 사탄에 맞차 우크라이나 국방부 생생한 미-24 공격 헬기 격추 영상 공개.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5일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인드를 격추시킨 미사일의 종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제 스팅어 등 휴대용 대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영상이 실전 상황에선 보기 드물게 매우 선명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찍혔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격 헬기들이 자주 비행하는 경로에서 기다리다 미사일 공격을 하고 영상도 찍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프간 무자헤딘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던 미-24 공격 헬기. 미-24는 1970년대 개발된 구형 공격 헬기이지만 많은 실전에 참가하면서 꾸준히 개량, 현재까지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전자장비와 방탄 능력 등을 향상시킨 미-35도 개발돼 양산돼 왔다. 미-24는 동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2000여 대나 생산됐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선 구소련이 무자헤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됐다. 무자헤딘은 12.7mm 대공포 사격에도 견뎌내고 강력한 무장 능력을 과시한 미-24에 사탄의 마차라는 별명을 붙였다. 미-24는 길이 17.5m, 폭 6.5m로 최대 속도는 시속 356km, 항속거리는 450km다. 병력 수송 능력이 없는 미국 아파치 등 서방 세계 공격 헬기와는 달리 무장 병력 10명을 함께 태우고 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휴대용 대공, 대전차 미사일의 러시아군 고전. 날아다니는 전차로 불릴 만큼 엄청나고 다양한 무장 능력도 주목을 받아왔다. 12.7mm 기관총은 물론 경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30mm 쌍열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다. 55에서 240mm 로켓과 아타카 대전차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이글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500kg짜리 폭탄도 투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러시아군 전투기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피격돼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멀리서 흐릿하게 찍혀 격추된 기종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 침공 이후 지상에선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NLAW 등 보병 휴대용 무기들이 러시아군 전차 등 기갑 부대와 차량 공격에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팅어 등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스팅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보병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쏠 수 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반군이 미-24 등 소련군 항공기들을 격추하는 데 위력을 발휘해 유명해졌다. 북한도 다양하고 많은 휴대용 대공, 대전차 미사일 배치. 이번에 미-24를 격추한 미사일이 스팅어가 맞다면
40여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스팅어는 미레이 시운사가 개발해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최대 음속의 2.2배 속도로 최대 4.8km 떨어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최신의 공격 헬기인 KA-51을 사실상 격추 비상 착륙시킨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다시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스팅어는 러시아군의 KA-52 외에도 MIA 등 각종 헬기, Su-25 공격기 등을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팅어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총 270대의 각종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한다. 스팅어 외에도 러시아제 SA-16, SA-18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도 러시아 Su-30 전투기 등을 격추하는 데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 휴대용 미사일들의 활약이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북한군도 AT-4 대전차 미사일 신형 텐덤 단두를 갖춘 RPG-7 대전차 로켓, SA-16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을 보병은 물론 각종 장갑 차량에 대대적으로 배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휴대용 무기들도 유사시 우리 전차와 장갑차, 헬기, 저공 비행 항공기 등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 푸틴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 러시아가 만들어 광기의 60분 연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진입을 명령하기 전 대국민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라며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가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칠러 반군의 공화국 독립 승인을 정당화하면서 미국이 뚜렷한 반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BC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우크라이나의 기원도 소련에 있다고 강변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면서 볼셰비키 정책의 결과 오늘날 레닌의 우크라이나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에트 우크라이나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은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토는 순전히 방어적 동맹임을 설득하려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나토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준이 몇 배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TV 연설을 두고 CNN은 광기라고 뉴욕타임스는 불같은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연설에 대해 지난 30년간 미국과 유럽에 쌓인 불만 목록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소련 붕괴가 낳은 러시아의 안보 상황을 되돌리려 하고 있으며 그의 야망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넘어 냉전 중식 당시 협상을 다시 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rường cùng cha, cha thường hay trêu chọc làm con khóc, nước mắt nhem xong kể chuyện cười vui, làm con hết khóc, cha đưa con đến trường thật vui. Với cha con là trên hết, vết nhăn nhiều thêm, nét môi luôn cười, chính là vì